제104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회사 코드 1044 회사명 가온상사로 로그인 하신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상사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며 단기는 8기, 회계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가온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하신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번호 113-2호-00916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번호 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가온상사 대표자 성명은 조형오님 가온상사 조형오님 맞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개업 연월일 2015년 3월 9일 17번 개업 연월일 2015년 1월 5일이 아니고 2015년 3월 9일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틀렸죠? 생년월일 1970년 10월 11일 여기는 맞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20 신길동 사업장 주소도 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업태 도소매 종목은 문구 및 자파 도소매 업태는 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종목이 틀렸죠. 컴퓨터 부품이 아니고 문구 및 자파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안산 세무서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 관악 세무서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세무서 도움창 띄우신 다음에 관악 세무서가 아니고 안산 세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는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7월 15일 대전중앙신협에서 사업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1년 만기고 만기일은 2023년 7월 14일 차입한 시점이 아니고 차입일에 속하는 회계기간 종료일 즉 2022년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기 때문에 해당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이자율은 연 4%, 이자 지급은 만기 시 일괄 지급한다. 차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차입하고 줄 돈, 채무면 거래처 코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대전, 중앙, 신협 금액은 5천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 첫 번째 문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대전, 중앙, 신협 5천만 원. 다음 문제 3번 7월 28일 영업부 사원의 출장 경비 중에 신한카드 사업용 카드로 지급한 영수증을 받다. 출장 경비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출장 경비 밑에 금액은 5,000원, 여비 교통비 반감비 5,000원.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결제 시점에 외상 거래죠. 갚아야 할 빚, 부채가 증가합니다. 미지급금 또는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둘 다 채무예요. 누구한테 줄 돈, 카드 결제일 날 카드 회사한테 줄 돈이므로 신한카드 이렇게 거래처 코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5,000원. 차변에
비용 발생, 대변에 부채 증가죠. 7월 28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변에 여비 교통비 812번,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채무니까 신한카드 이렇게 거래처 등록하셔야 합니다. 거래처 코드 등록하지 않으면 1점 감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거래처인 비전 상사의 미지급금 1,250만원 중에 1,000만원은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습니다. 단 매입 할인은 아님. 미지급금 갚았죠? 부채 감소 자변에 미지급금, 채무니까 당연히 거래처 등록해야 합니다. 비전 상사 1,250만원, 1,000만원은 당좌 수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그렇죠,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자산 감소 1,000만원, 250만원은 미지급금 채무를 면제받은 거예요. 채무를 면제받아서 생긴 이익은,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이 됩니다. 미지급금 차변에 있는 건 부채 감소, 대변의 당좌 예금은 자산 감소, 채무 면제 이익은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11월 달로 이동하신 다음 11월 27일 자변에 미지급금 1,250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1,000만원,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250만원. 제100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3점 배점의 8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24점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일반 전표 입력 문제, 7월 26일 좌동 철광으로부터 상품 1,000만원, 1,000개, 개당 만원, 1,000만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그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일까 아닐까? 계약 그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관련된 분계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 1,000만원에 10%면 100만원, 100만원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예금이 감소합니다. 예금 자산 감소 100만원. 돈이 왜 감소할까? 돈이 감소한 이유는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죠. 먼저 선 지급급 돈, 먼저 지급한 계약금. 구매자가 구매 전에 먼저 지급했는데 상대방인 판매자가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된다. 계약이 취소가 된다면 상품 매입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따라서 자산 증가, 채권은 거래처 코드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로부터 돌려받는 거? 자동 철광.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로 이루어진 7월 26일자 일반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선급금, 자동 철광, 금액은 100만원, 대변의 당좌 예금 100만원. 8월 23일 1번과 2번은 7월달이고요. 3번은 8월달 분기예요. 8월 23일 가수금 500만원은 4월 1일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거래처 승리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으로 판명되었다.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4월 1일 분기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바로 4월 1일 검색하면 차변에 현금 500만원, 대변에 가수금 500만원, 가수금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죠. 출처 불분명 금액, 돈이 500이 들어왔는데 알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알 수 없는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원인 파악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원인 불명의 금액은 받은 시점에 부채가 되는 겁니다.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 알고 보니까 이 가수금은 뭐다?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죠. 그러면 가수금 원인 파악이 되었으므로 가수금 없앨게요. 차변에 가수금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승리상사 금액
500만 원. 4월 1일자 분기에 보시면 4월 1일자 차변의 현금 500만 원, 대변의 가수금 여기가 500만 원이었죠.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아서 가수금 처리했고요. 원인이 파악됐어. 처음부터 올바르게 알았다면 가수금이 아니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했을 거예요. 4월 1일자 이때는 알지 못해서 가수금 처리했지만 알게 되었으니까 이걸 없애고 부채 감소, 여기는 부채 감소 없애고 외상 매출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처 코드 등록하시는 게 맞습니다. 8월 달로 이동하시고 8월 23일 자변의 가수금, 만약에 4월 1일자 거래에서 대변의 가수금이고 거래처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8월 23일자 이때 분기 입력할 때에도 차변의 가수금 거래처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해당 문제는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거래처 등록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채권 승리 상사 500만 원.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로 이루어진 거래가 됩니다. 9월 28일 나나 상점에 상품 10개 개당 65만 원, 전체 650만 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거래처 발행 어음을 받다.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 수익 발생, 상품 매출 10개 곱하기 65만 원, 그러면 합계 금액 650이 됩니다.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 증가, 상품 팔고 거래처 발행한 어음을 받으면 그렇죠. 받을 어음이 됩니다. 누구한테 받을 돈? 나나 상점. 650에서 100을 빼면 여기는 550만 원이 됩니다. 수익 발생, 자산 증가, 9월 28일자 입력을 해볼게요. 먼저 대변의 상품 매출, 자변의 현금, 자변의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받을 돈 누구한테? 거래처 등록하셔야 돼요. 나나 상점. 상품 매출 수익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 등록할 필요가 없죠. 거래처 등록할 필요가 없는 계정 과목에 거래처 등록해도 감점은 없습니다. (8번) 문제 10월 31일 영업부 출장용 승용 차량의 자동차 세 보유 관련된 세금 매년 지급하는 이 세금은 세금과 공과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차량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다.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해당 차량의 부대 비용이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차량 운반구. 여기는 자동차 세니까 세금과 공과 매년 내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관비 비용 발생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대변의 현금 26만 원. 10월 31일 전표 구분 키보드 1번 출금 누르면 무조건 대변의 현금. 입력해야 될 계정 과목은 차변 계정 과목 뭐다? 그렇죠. 세금과 공과 판관비 817번. 금액은 26만 원이 됩니다. 제99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994번 회사명 달빛전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밑에 1번 7월 14일 6개월 전 거래처 화성 상사에 대여하였던 대여금 7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회수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단기 대여금 누구한테 받을 돈? 화성 상사죠. 거래처 코드 화성 상사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70만 원이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수익 발생은 대변이에요. 대변에 이자 수익 4만 원. 차변에 현금으로 받자마자 현금이 다시 사라지면서 당좌예금에 입금된 거니까 현금은 썼다가 지우지 말고요. 아예 쓰지 않을게요. 결국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니까 예금 증가, 자산 증가, 차변에 금액은 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변과 대변 나누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7월달 7월 14일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채권이니까 반드시 거래처 코드 등록을 하셔야 돼요. 화성상사, 금액 7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4만 원, 차변에 당좌예금, 코드번호 102번, 74만 원, 7월 28일 문제 3번을 보시면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5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현금이 지급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5만 원,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대표자가 인출했으면 차변에 인출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의 차감 계정 인출금이에요. 금액 5만 원. 인출금은 자본금의 차감 계정이고 기말에 사라지면서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는 계정이죠. 따라서 차변에 인출금 대신에 자본금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차변에 인출금으로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인출금은 결국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입력해도 되는 거죠. 7월 28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전표구분 1번 출금,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또는 자본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인출금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5만 원. 문제 5번을 볼게요. 8월 25일 마법 상점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조기에 지급하여 2% 할인을 받고 잔액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가 됩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300만 원. 외상매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코드 등록하셔야 돼요. 누구? 마법 상점 이렇게 등록하시고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결제하면서 조기에 상환하면서 할인받은 게 뭐다? 매입할인. 매입할인은 상품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입력하면 되는 거죠. 매입할인 300의 2% 계산기 300의 2%면 얼마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계산기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300만 원 여기에서 곱하기 2% 0.0이니까 소수점 두 자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02 하면 얼마다? 그렇죠. 6만 원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매입 할인 여기가 6만 원이고 할인 뺀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 감소 300에서 6만 원 빼면 294만 원 입력을 하겠습니다. 8월 25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마법 상점 금액 300만 원 대변에 매입 할인 상품에 대한 차감 계정이니까 148번을 입력하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 할인받은 경우 148번이고 원재료 외상대금 조기 결제하면서 할인받은 건 155번인데 우리 시험은 상품과 관련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48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294만 원 8번 10월 14일 지난 10월 3일 출장 갔던 영업부 직원 김성실이 출장에서 돌아와 출장비를 정산하였다. 10월 3일 일반 전표 입력된 거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10월 3일을 보니까 이렇게 가지급금 김성실 20만 원 처리해 놓은 게 있네요.
제출한 여비 정산서는 다음과 같고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7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미리 출장비로 지급했던 금액은 가지급금 처리하였고 거래처를 입력하시오. 출장 갔을 때 차변의 가지급금, 차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김성실 금액 20만 원이었죠. 출장을 보내면서 지급한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될지 출장 보내는 시점에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하고 이렇게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하면서 이게 사라지는 거죠. 대변에 가지급금 반드시 거래처 등록하셔야 돼요. 김성실 금액 20만 원 자산 감소죠. 출장비를 지급했을 땐 자산 증가고 정산되면서 자산 감소. 실제 사용액은 27만 원, 지출 내역 숙박비 15만 원, 식비 7만 원, 교통비 5만 원. 실제 사용액은 출장비니까 차변의 여비 교통비가 됩니다. 여비 교통비 27만 원 판관비고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추가 지급액은 문제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어요. 따라서 대변에 당좌예금 금액이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감소죠. 8번 10월 14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김성실 금액 20만 원 차변의 여비 교통비 판관비 812번 금액 27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7만 원 제98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먼저 데이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용 소원 번호는 221111112 각자 이름 적으시고 설치 버튼 먼저 클릭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은 A형, 해당 시험의 감독관 확인 번호는 제98회 회계 2급 1187이었죠. 여기에다가 1187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가서 장산문구 코드번호 984번 장산문구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며 단기는 10기,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기말까지입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는 문제 7월 24일 당점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7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원을 금성 중고 수동차에 5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외상이죠. 보유 중인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기 때문에 관련된 분계를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자산 감소 대변에 여기가 700만원이 되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 이거 없애야 되겠죠.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 처분 시점에 차량 운반구 장부 가액은 700에서 250 빼면 얼마다? 그렇죠. 450이 되는 거예요. 이걸 팔고 받은 처분 가액이 얼마? 500. 500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됩니다. 차변의 미수금 누구한테 받을 돈 채권임으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 등록하셔야 돼요. 금성 중고수동차 450짜리 팔고 받은 게 500이기 때문에 대변의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 그렇죠. 50만 원이 되는 거죠. 7월 24일자 추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차량 운반구 208번 취득 가액은 7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 차변의 미수금 120번, 거래처는 금성 중고수동차 이렇게 입력하시고 500만 원, 대변의 유형 자산 처분이 5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여기는 자산 감소, 여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 사라지는 거고 여기는 자산 증가, 여기는 수익 발생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분계 1단계는 장부 가액 없애고 2단계 처분 가액 쓰시고 3단계 처분 손익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8월 5일자 영업사원 김진희의 7월 급여를 다음같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급여가 180이죠.
차변에 비용 발생 급여 180만 원, 대변에 급여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강보험 이거 공제하는 거죠. 공제한 금액이 25만 2천 원. 이 금액은 예수금이 됩니다. 예수금 25만 2천 원. 일시적인 예자 받을 숫자 일시적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전체 급여에서 이걸 뺀 나머지 지급 총액이 154만 8천 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155-48000 비용 발생, 여기는 부채 증가, 여기는 자산 감소가 됩니다. 8월 5일자 입력을 할게요. 8월 달로 이동하신 다음에 8월 5일 저변에 급여 판관비 801번 선택하시고 180만 원 대변에 예수금 여기가 25만 2천 원, 대변에 보통 예금 154만 8천 원. 문제 5번 8월 28일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새롭게 세진 상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어요. 쭉 보시면 계약금이 얼마다? 100만 원이죠. 먼저 지급한 계약금 차변에 선급금이 됩니다. 선급금.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누구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세진 상사. 거래처 등록하시고 금액은 10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지급되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 100만 원이 됩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로 이루어진 문제 5번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8월달 8월 28일 차변의 선급금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 등록하셔야 돼요. 세진 상사 100만 원, 대변의 보통 예금 100만 원. 문제 5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어요. 오류 수정하는 문제 1번 9월 20일자 9월 20일 이렇게 이동하세요. 거래처 채송 문구로부터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당좌수표 500만 원 받은 회계 처리는 실제로는 채송 문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채송 문구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9월 20일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차변에 현금 500, 대변에 선수금 500이에요. 차변에 현금 500, 대변에 선수금 500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금액은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래죠. 그러면 대변에 선수금이 아니고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거래처는 채송 문구 타인 발행수표는 차변에 현금이 맞기 때문에 현금 차변 수정사항 없고 대변 계정 과목만 선수금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고치고 거래처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제94회 전산회계 2급 문제 유형은 A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번호 944번 회사명 양지물산. 양지물산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며 단기는 7기, 회계기간은 2020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의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3점 배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1번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 단기 비용 처리한 금액 중에 단기 비용이 아니고 차기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게 있대요. 단기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의 소멸. 대변의 광고 선전비 금액은 550만 원. 단기말 현재 결산 문제니까 단기말 현재 차기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했으면 차변의 선급 비용이 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등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문제에서 거래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거래처 코드 등록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550만 원. 문제 6번에 1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550만원, 대변에 광고 선전비, 판관비 550만원. 문제 2번 기말 합계 잔액산표의 가수금, 유동부채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부영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기말 합계 잔액산표를 조회할게요. 12월 31일자 유동부채 밑에 보시면 가수금 있죠. 가수금 기말 현재 잔액이 얼마? 그렇죠. 160만원이에요. 가수금 분기한 거 보니까 11월 1일 날 이렇게 가수금 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 가수금 원인 파악하면 사라지는 거죠. 원인 불명의 돈을 받았을 때 부채인 대변의 가수금이 되는 거고, 원인 파악하면 차변의 가수금이 돼요. 가수금. 여기는 거래처 코드 생략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60만원. 합산해서 전표 입력한 걸 확인해 보니까 가수금 수령했을 때 거래처가 등록된 게 없었어요. 따라서 거래처 등록 생략하시면 되는 거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여기는 거래처 코드 등록해야 되겠죠. 부영 상사 금액 160만 원이 됩니다. 문제 2번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가수금 16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부영 상사, 가수금 원인 파악하니까 외상 매출금이니까 여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 결산일 현재 12월분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계상하다, 기록하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기록하면 되겠죠. 이자 비용이 발생되었고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자 비용 금액이 50만 원이 됩니다.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 대변의 미지급 비용. 여기도 채무예요. 문제에서 거래처가 제시가 되었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 등록하는 게 맞지만 문제에서 거래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문제 3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951번 5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50만 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합계 금액이고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상단의 대손 상각,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보충법 설정하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 추가 설정하는 거 아니고 미수금, 선급금 추가 설정액 다 지우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63만 2,200원, 받으러움 관련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26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여기 결산 반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관련된 거래를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기말 현재 이 금액이 틀려지겠죠. 이 금액이 틀려지면 확정 답안에 있는 추가 설정액 이 금액도 틀려질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입력한 데이터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확정 답안과 금액이 다를지라도 정답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데이터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에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각자의 데이터에 의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정답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잘못 입력된 게 있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방식만 정확히 익히시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판관비, 외상 매출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여기고 받으러움 관련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여기죠. 이렇게 반영시키고 전표 추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이렇게 관련된 분계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상품 매출원가 관련된 분계는 채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 무시하시고 이것만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